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객체 지향 개념을 설명드릴 때 자바 언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지만 자바 언어와 독립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바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도 잘 좀 구분해서 설명할 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그 컴퓨터한테 어떻게 뭘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가르쳐 주는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물론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 아니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지만 나름대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표현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을 우리가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시한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요런 순서대로 컴퓨터가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순서라는 게 보통 절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절차, 순서, 어떤 프로그램하는 순서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서보다도 오히려 어떤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 좀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절차가 위주였지만 이제는 그 절차 위주로 어떤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복잡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만들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이다. 물론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후에 패러다임 이후에 뭔가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배우는 언어도 1학년 때는 C라고 하는 절차 언어를 배우고 있고 그 C를 배우는 것도 이 C가 C++이나 자바의 어떤 근간이 됐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잘 또 쉽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하고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데이터와 절차를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 있게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시각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문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은 열 수 있는 거고 닫을 수 있는 거고 문의 현재 상태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을 그대로 객체지향적으로 옮겨오면 그렇게 상태, 열려있는 상태, 닫혀있는 상태를 모델링하고 문을 열고 닫는 메소드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보는 어떤 시각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에 옮길 때 어떤 전환해야 되는 시각이 없어진다,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 객체지향의 어떤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능 위주로 절차가 포커싱이었으니까 기능 위주였다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기능 위주가 아니라 데이터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사용해야 될 데이터가 무엇인지가 더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몇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들 클래스의 객체들을 언제 생성하고 이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시킬지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는 어떤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드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차이점이 나타나요.
뭐 눈치채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이 함수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줘야 되겠죠, 함수에.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어떤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독립적으로 것이 아니라 처리할 데이터를 타겟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코드를, 메소드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뭐 포인트라는 간단한 데이터가 있으면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됐지만,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게 한 가지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호출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처리할 데이터가 뭐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x.print라는 게 x라는 데이터 또는 x라는 객체를 뭘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코드적으로 보면 인자가 없어지죠. 인자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없어집니다. 중심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보는 중심이 이 x가 중심이라는 거죠. 처리하려는 객체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 함수가 따로 있고 그 함수에 내가 처리하려는 데이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기능을 요구하는 거죠. 그 데이터한테.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객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행위, 상태, 식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개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종류의 객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객체들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때 쓰는 게 이제 식별자라는 거고,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변수 이름으로 그 식별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태랑 행위라는 거예요. 상태랑 행위. 객체가 있을 때.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 이 객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면 그 객체 상태에 따라서 늘 변하지 않아, 어떤 결과가. 그러면 그것은 굳이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하더라도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들이 객체지향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객체지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당연히 객체지향 모델링하는 것들, 만들면 나한테 유리한 것들, 편한 것들을 객체지향적으로 제대로 모델링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럼 객체지향으로서 제대로 모델된 애들이 뭐냐면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 애들. 이거는 객체로 표현하면 아주 좋은 거고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위와 상태를 묶은 것을 캡슐화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캡슐화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데이터와 행위만 결합됐다라는 의미를 그거보다는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 묶었다 그래서 캡슐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캡슐화를 통해서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관리하기 편리한 어떤 작은 단위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단위들은 또 다른 이점은 그것을 우리가 재사용하는 데 또 편리해져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썼던 거를 또 다른 프로그램 수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큰 수정 없이 그 작은 단위들을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인 거죠. 라이브러리는 객체지향, 우리가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든 객체지향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재활용하고 있죠. 수정 없이.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 캡슐화에
우리가 아까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데 그 기존의 C 언어하고 또 되게 큰 차별화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 제어. 캡처 해놓고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그 데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접근 제어라는 요소를 가지고 밖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을 다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어떤 개념이나 기능이 있으면 이것의 목적은 다 대부분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는 데 있어요. 프로그램에 있는 요소들은 중에 일부는 물론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소도 있지만 다수의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래밍 오류를 줄여주게 하는 요소예요. 접근 제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는 캡슐화한 것들을 보호해줘서 프로그래밍의 오류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함부로 정의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주고요. 정의된 방법을 통해서만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의된 방법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 객체의 상태가 엉뚱한 상태로 안 갈 수가 있는 거고, 엉뚱한 상태로 안 간다는 것은 오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에는 접근 제어라는 개념이 없잖아. private, public 이런 개념이 C에는 전혀 없어요. 그게 또 하나의 객체 지향에서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불편해, 프라이빗 쓰면 다 퍼블릭을 할래. 이럴 바에 객체 지향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슐화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데이터 행위를 하나로 결합하고 데이터 표현과 행위의 구현을 사용자부터 숨기는 거예요. 사용자부터 숨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나 다른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를 활용할 때 그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함수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도 몰라도 돼요. 단지 우리는 이런 입력을 주면 이런 출력을 줄 것이고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얘한테 이런 요구를 하면 이런 결과를 줄 거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캡슐화를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나중에 수정해야 될 때 좀 더 편리하게 수정할 수가 있다는, 확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하나 보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은 캡슐화를 한 다음에 제대로 캡슐화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행위를 숨기고 제대로 캡슐화를 한다. 위에 거는 보니까 데이터에 만료 날짜라는 게 있어요. 회원이 어떤 기간이 되면 만료가 돼. 그래서 더 이상 회원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뭔가 갱신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만 모델링 해놓고 맨날 가져다가 쓰는 게 날짜를 직접 가져가다 날짜가 며칠인지 보고 그 날짜랑 뭘 비교해서 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료 날짜는 왜 보겠어요?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위해서 보겠죠. 그럼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내가 캡슐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만료됐는지 여부는 조건이 단순하게 만료 날짜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남성이거나 뭐 신규 회원은 뭐 10일 연장을 해준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는 어때? 외부에서는 이 코드는 수정될 수 있죠. 그렇죠? 만료 날짜를 확인하는 어떤 절차나 뭐가 바뀌면은 이 코드는 수정을 해야 돼. 근데 이 코드는 수정할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쓰면 돼요. 변화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캡슐화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활용하게 되면 이 내부가 바뀌었을 때 외부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본인도 좋아. 왜? 본인도 나중에
프로그램할 때 이것도 찾아서 다 날짜 확인하는데 다 바꿔줘야 되고 번거롭잖아. 그럼 똑같은 코드가 여러 군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C에서 함수로 만들죠. 그게 기본이야. 마찬가지예요. 객체 지향에서도 내가 모델링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기능들을 볼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캡슐화,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야 좋은지를 보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캡슐화의 요소입니다. 이거는 데이터와 이걸 처리하는 메소드가 여기에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캡슐화가 안 된 거예요. 데이터만 있지 그걸 처리하는, 확인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객체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수명을 가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돼 가지고 뭔가 좀 프로그램색의 얘기를 하면 메모리에 무슨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고 데이터를 거기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클래스는 그게 아니죠. 클래스는 뭔가 공간을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컴퓨터도 꺼놓으면 뭐 켜놔도 뭔가 프로그램 실행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듯이 클래스도 그런 거죠. 객체를 생성 안 하면 클래스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객체들을 만들 거고 이 객체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어에 맞는 그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붕어빵 틀. 그럼 붕어빵은 객체가 되겠고 틀은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와 행위를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니까 보통 상태를 우리가 데이터, 멤버 변수로 나타낼 거고 행위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그 행위들을 정의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클래스가 정의될 때 그 클래스의 한 객체를 그 클래스의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했던 얘기인데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객체는 생성돼야 사용이 될 수 있고 이 객체는 같은 종류의 객체에 대해 같은 메소드가 호출되더라도 해당 객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게 객체 지향의 특징이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은 클래스나 객체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뭐 사인 함수 이런 거는 클래스로 모델링할 이유가 전혀 없죠. 사인 함수를 호출하는데 예전에 사인 몇 도를 계산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뭘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면 딱인 그런 애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바 관련된 얘기인데 자바에서는 이제 모든 객체들을 동적으로 생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한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편리한 점은 문법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안 써놨구나. C++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포인터로 해서 동적 생성하는 거 있고 정적 생성하는 거 있고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레퍼런스로 전달할 수도 있고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받는 곳에도 문법이 세 가지가 있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데 자바는 늘 한 가지예요. 동적 생성으로만 하고 한 가지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편리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동적 생성을 하면 이 생성된 애들을 나중에 우리가 반납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바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편리하죠. 그래서 그런 편리함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런 객체 참조 변수를 가지고 그 객체들을 이제 조작하게 되겠죠. 참조 변수. 포인터 같은 건데 포인터와 달리 어떤 연산 조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얘는 뭘 가리키고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거 할 수는 없고 객체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C에서의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연산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참조 변수는 어떤 타입에 따라서 그 타입의 이제 리모컨으로 비유하면, 그러니까 그 참조 변수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걔를 이제 자바 시간에는 이제 리모컨으로 비유했는데, 이 리모컨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이 버튼들은 이제 이 객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강아지라는 객체랑 문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얘 두 개의 버튼들은 개수랑 종류가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의 한 종류의 그런 리모컨이 있으면 우리가 강아지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을 가지고는 다양한 강아지들을 조작할 수 있죠. 얘를 가리키도록 해서 조작한 다음에 다른 강아지 조작하고 싶으면 바꿔줘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 객체 참조 변수도 C나 C++처럼 타입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타입이 필요한 이유는 요 버튼들이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처럼 특정 TV만 조작하도록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private, public. 그래서 접근 제어가 이제 객체 지향에만 있는 그 캡슐화를 보완해주는 어떤 되게 좋은 도구인데, 이걸 통해서 오류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오류를. 그래서 오류가 엉뚱한 상태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이가 있으면 이 나이를 정수로 우리가 모델링했을 때에는 뭐 음의 정수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데 나이가 음수인 경우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 메소드를 통해서만 조작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 상태가 엉뚱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은 오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객체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검문하는 그런 절차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들 때 모든 요소를 프라이빗으로, 그게 멤버든 메소드든 프라이빗으로 해놓은 다음에 밖에서 꼭 접근할 것들만 퍼블릭으로 바꿔주고요. 메소드는 멤버 변수의 경우에도 밖에서 접근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만 이제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프라이빗,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골라서 퍼블릭으로 바꿔줘서 그런 접근 제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오류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의 아주 기본적인 객체가 뭐고 클래스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 자바에서 이 객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자바 시간에 소개하는 예인데, 이걸 통해서 객체 지향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코드상에 오는 변화. 아까 봤던 변화가 뭐 있었죠? 인자가 하나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중심돼서 호출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강아지를 모델링 하는데, 물론 강아지를 모델링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이 뭐냐에 따라서 강아지를 매우 다르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애완동물을 기르는 무슨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실물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모델링 해야 되겠죠. 밥도 먹고 꼬리도 흔들고 뭐 이런 거예요. 얘 기분에 따라서 배가 부르면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자바로 이렇게 만드는데, 뭐 지금 이렇게까지는 별로 특이한 건 없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크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면 멍멍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좀 더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봤더니
강아지의 종에 따라서는 짖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건 멍멍, 어떤 건 왈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B라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 뭐가 떠올라요?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것.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럼 뭐가 생각나? 조건문이 생각나죠. 네, 그거는 이제 시적인 생각이고,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폴리모피즘이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폴리모피즘.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if문을 가지고 종이 똥 깨면 멍멍 아니면 왈왈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객체지향처럼 아니게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좀 제대로 만들려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르게 모델링하면 돼요. 특수화해가지고 상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라는 애는 그냥 짖는 거 없이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종이 어떤 종은 멍멍, 어떤 종은 왈왈 하면은 내가 어떤 종을 만드냐에 따라서는 얘가 알아서 멍멍하거나 왈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if문은 없죠. 얘는 이제 상속받은 건데 시추라고 강아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구현할 때 if문이 없죠. if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는 시추니까 뭐야? 왈왈 하게 되는 거죠. 왈왈.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또 다른 변화는 조건문이 많이 사라진다. 내 프로그램 했는데 나는 조건문이 여전히 계속 많아.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아직은 객체지향적인 사고를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애인데 어떤 조그마한 특성이 달라서 그때는 좀 다르게 대부분 똑같이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모델링하는 게 상속을 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얘와 얘는 그 누군지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보통 덕 D 이퀄 뉴 덕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추 D 이퀄 뉴 시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하는데 대부분에는 이제 상속을 쓰게 되면 상위 타입을 가지고 리모컨으로 쓰는 거예요. 하이 타입 갖고 리모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조작을 할 때는 최대한 상위 리모컨을 가지고 어떤 객체를 조작하게끔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할 때 코드를 수정해야 될 때 코드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추를 쓰다가 다시 뭐 셋파트를 쓰고 싶다, 뭐 진돗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코드는 안 변하죠. 요것만 뉴 시추가 아니라 뉴 뭐 진돗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고 얘가 이런 것보다는 함수로 강아지를 받는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함수로 강아지를 받는 애들은 얘는 다양한 강아지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함수는 강아지라는 인터페이스가 변하지 않는 한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추, 진돗개 등등 새로운 걸 새로 만들더라도 그거는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캡슐하는 거죠. 그 다음, 요것도 어떤 책에서 나오는 자바 시간에 소개되는 예제인데 여기까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릴 텐데 어떤 회사에서 철수와 미미의 팀장이 있는데 철수, 미미 둘 중에 누가 더 프로그램을 잘하는지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잘한 사람한테 이제 의자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뻐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뭘 했냐면은 GUI에서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이 도형들을 뭔가 마우스를 누르면 360도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360도 회전하면서 웨이브 파일을, 사운드를 이제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철수는 C를 잘해. 그래서 C로 프로그램 짰어요. 그래서 얘는 짠 게 딱 함수 2개를 짰어요. 함수 2개. 짰어요. 미미는 클래스를
객체 지형으로 클래스를 3개 만들었어요. square, circle, triangle.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얘가 더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게 되면 어쩌면 객체 지향보다는 객체 지향이 아닌 방식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르고 빠르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유지보수나 뭔가 기능을 추가할 때 생각을 해보면 객체 지향이 아닌 것보다는 객체 지향을 만든 게 훨씬 좋다,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둘 다 이렇게 성공해서 만들어 갔는데 이 팀장이 조금 짓궂은 사람이라 내가 좀 더 줄게. 좀 더 해봐. 그래서 요번에는 그 3가지 도형에다가 하나의 도형을 추가했어요. 아메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그 모습이 없는 도형이 되는 거죠. 그 도형을 회전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그 회전을 할 때 이제는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mp3 파일을 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함수 하나를 또 뒤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if 문을 많이 쓰겠죠. 스위치 문이나 스위치 해가지고 동그라미면 아베바면 이런 식으로 하고, 사운드도 어떤 종류의 도형이면 웨이브 파일, 어떤 도형이면 mp3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요. 얘는 기존 코드 하나도 손도 안 되고 아메바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고 끝났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더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코딩을 나왔는지가 조금 이제 눈에 좀 보이죠. 그래서 줬더니 둘 다 제대로 못 해온 거야. 아메바는 이 팀장이 말한 거는 원래 기존에 처음 거는 정형화된 거는 이제 중점을 내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건데, 원이 회전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중점에서 두는 건데, 이 아메바의 경우에는 여기서 회전하는 거와 여기서 회전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전하는 위치, 중심을 바꿀 수 있도록 또 코딩을 해라. 얘는 또 그 C를 또 그 함수를 뒤지고 볶고 하는 거고, 얘는 나머지 거는 그대로 두고 아메바만 약간 수정을 했어요. 데이터도 추가하고 X, Y 회전하는 위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 코드를 이제 팀장한테 줬을 때 팀장은 미미 네가 더 잘한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의자를 줬다고 합니다. 철수는 말도 안 된다. 이 미미 코드는 중복이 너무 많다. 근데 실제 중복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중복이 없죠. 이것의 공통된 코드는 아까 우리가 설명 안 했지만 이 4가지 도형을 아우르는 쉐이프라는 게 상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 중복은 없는 거죠. 이 상태로. 그리고 뭔가 변화를 줄 때, 여기에 새로운 도형을 추가할 때 코드를 변화해줘야 되는 것은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만 모델링하면 한번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고 확장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모듈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제대로 짜놓은 객체 지향 코드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짜놓은 객체 지향 코드는 그렇게 아는 객체 지향 코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